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81화 양소견기입니다. 두량, 소통할 소, 볼견, 털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두 명의 소가 기회를 엿보다가 되겠습니다. 이 두 명의 소는 소강과 그의 조카 소수를 말합니다. 역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 동지미 군자 근기 이작. 몇 사람이 미동을 하면 군자는 일이 꾸며짐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는 군자는 사소한 것에서 낌새를 알아차려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소관과 소수는 이 때를 알아차렸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올 사자 해조 수픽과 함께하여 이 양소는 물러날 때임을 알고 벼슬을 내려놓았으니 그 누가 강요했던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소관과 그의 조카 소수는 어떤 일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강은 한나라 선제 때 이 태자의 태부였고, 이 소강은 소수는 이 태자의 소부였습니다. 이 태자 태부라고 하면은 태자를 가르치는 큰 스승이며, 태자 소부 역시 이 태부를 보좌해서 태자를 가르치는 이 스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나라 선제 이야기는 제가 이미 152화 치해 단청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문제 때 여태자가 무고로 죽고 아직 갓난아기였던 아들 선제가 병길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곽광의 도움으로 9대 황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선제를 옹립한 절대 권력인 곽광이 죽자 선제는 곽광 일가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라는 황광과 외척이 권력을 다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물러나야 할 때임을 알아차린 소강과 소수는 미련 없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게 됩니다. 양소 경기는 이 다음에 나올 사자 해조 수픽과 함께해서 군자는 눈앞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쫓지 않고 내려올 때를 알고 미리 행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란히 들어갈 양과 이 둘잡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들어갈 양은 이 덜립자가 두 개 있는 구조입니다. 덜립자는 각골자를 살펴보면은 이 석기시대 거주지였던 이 움집의 이 입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집의 입구를 그려 이 들어간다는 뜻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덜입자의 의미는 들다, 관여하다, 빠지다, 시집 보내다 등입니다. 나란히 들어갈 양은 이 덜립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로서 소전에서는 이 덜립자가 이 사람인가 비슷해서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오늘날 의미는 나란히 들어가다, 둘 등이 되겠습니다. 둘을 잡은 이 수건건자의 위에 이 한일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수군건을 먼저 보면은 이 각골자는 이 한 폭의 이 천을 이 막대에 늘어뜨린 형태입니다. 오늘날 건이라 하면은 수건, 피륙, 두건, 덮다, 가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잡은
이 수건근의 덮다는 의미를 부각해서 이 소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이 한일자를 추가하여 보자기에 하나로 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를 잡의 오늘날의 의미는 두르다, 에워사다, 두루, 널리, 한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수원권에서 나온 또 다른 자형으로는 이 저자시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 고기 장사꾼들이 허리에 두른 이 앞치마의 천을 그린 것입니다. 큰 대자와 수건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큰 사람이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저자시의 오늘날의 의미는 장사하다, 돈벌이를 하다, 저자, 시가, 거래 등이 되겠습니다. 이 두량은 건문을 보면은 이 두 마리의 말이 그는 이 수레체와 이 양쪽의 멍에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나란히 들어갈 양처럼 이 보이는 요 시어자처럼 요 보이는 부분이 이 멍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문에서의 의미는 두 마리 끄는 수레였습니다. 그러나 건문 이후 자형은 이 자형의 의미는 둘, 상, 짝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소전에서는 이 형태가 이 양팔 저울, 추를 닮았다고 해서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하게 된 것이 이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양이라고 하면 약 한 37.5g, 그리고 16양이 한 근이 되겠습니다. 양은 이 금은을 다루는 이 작은 이 무게 단위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니는 화폐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5양이라고 하면은 살 한 섬, 약 80kg의 살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가 됩니다. 한편 원래 이 수레를 뜻했던 이 양이 이 둘, 짝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자 소전에서는 이 변에다가 수레글을 추가해서 다시 두 마리 거는 수레를 뜻하는 양을 새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자는 이 수레 말고도 이 서로 비슷하다, 필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자는 소통할 소입니다. 이 자는 여기 짝필자와 깃발유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깃발유는 거칠황으로도 불리우죠. 먼저 이 짝필을 보면은 각골자를 보면 여기 발이 있고 위에 장단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장단지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장단지가 들어있는 건 이 걷기 위해서 이 발과 이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있어야 걸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골자에서 의미는 보좌하다, 서로 돕다는 뜻이었습니다. 각골자형 이 형태가 이 소전까지 그대로 발전해서 따듬어졌는데 이 소전자형의 사실 모습이 이 반력자의 소전자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발족자는 이 각골자는 이 장단지가 아닌 이 말뚝을 뜻하는 이 못정자와 발지자의 합으로서 발로 밟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 어원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서로 보조하다는 의미였던 이 짝필은 이후 이 배필이라는 그런 의미로 발전했으며 둘이 합쳐져야지 제대로 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홑 하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가졌던 이 서로 돕다는 뜻이 이제 희미해지게 되므로 소전에서는 이 신체를 뜻하는 이 육다로를 추가해서 서로 돕다는 뜻의 이 서로서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깃발유는
이 사실은 이 허를유자에서 기원한 자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허를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를유의 각골자는 여기 어린아이가 뒤집어져 있고 이 주변에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이는 양수가 터져 아이가 나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각골자형의 의미는 터져 나오다, 물에 적셔지다 등이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후 건문 이후로 이 자형이 변화되면서 이 아이가 양수에서 태어나다는 그런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건문에서 이 양수를 뜻했던 이 물방울들은 이 물숫자로 변화되었으며 이 아이의 이 머리 아래로는 흐르는 물을 뜻하는 이 내천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이자는 이 물이 도도히 흐른다는 의미로 흐르다, 방랑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흐를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흐를유에서 이 아이와 이 아래 내천자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새로운 자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자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시냇물에 이 머리카락을 이게 날리고 있는 여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바람에 이 날리는 이 깃발로 확대 해석되어서 깃발, 머리에 날리는 끈이란 뜻을 갖게 된 것이 이 깃발유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오는 이 모습으로 강에 큰 홍수가 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살이 거칠다, 토지가 황폐화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거칠 황이 되었습니다. 황은 그래서 그 의미가 거칠다, 흉년이 들다, 덥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이 쓰이는 이 거칠 황은 이자가 아니고 이자죠. 이 초두머리가 있는 이자가 실제 거칠 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원 자형은 약간 틀리지만 실제 이자와 이자는 이 의도하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농작물을 뜻하는 풀조자가 있고 이 아래 망할망자와 이 내천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이 물이 농작물에 들이닥쳐 이 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뜻하는 이 풀조자가 없이 이 망할망과 내천자의 합으로 된 자형은 큰 물을 뜻하는 이 물넓을 황자입니다. 이 전닭과 가옥을 적시는 큰 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소통할 소는 정확하게는 원래 건문에서 이 구성자들이 가졌던 의미인 서로소와 이 허를유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가 흐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이 의사소통이 잘 흐른다는 것일 수 있고 이 둘 사이를 가르며 뭔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이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라고 하면은 이 소통하다, 트이다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 멀어지다, 빗질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볼견자 또는 이 나타날 현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눈목자와 어진 사람인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목자는 사람의 눈을 그린 자형입니다. 오늘날 눈목자의 의미로는 이 눈, 시력, 안목 또는 이 거물의 눈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소전 자형을 보시면 이 자형 형태가 이 상자를 균등하게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도 해석해서 이 목록, 항목이란 뜻도 갖고 있는 것이 이 눈목자가 되겠습니다. 어진 사람 일은 이 사람의 사실은 이 하반신을 그린 자형이라서 각골자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어진 사람이는 다른 자형에 포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로서 이 어떤 아니면 이 빛광자 아니면 형형자 또는 이 면할 면자 등의 이 아랫부분이 바로 이 어진 사람인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과 같이 이 어진 사람이니 이 단독 자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소전 이후 이 해서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 자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 아이아자, 이 아이아자의 간자체로 쓰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아야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머리 부분이 터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 어린 아이의 이 머리혈이 아직 닫히지 않은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겉문은 또 머리혈이랑 또 틀리죠. 각골 자형과 형태는 비슷하나 이 벌어진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이는 아이의 이 전니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후 이 아이의 간자체로 이 어진 사람이니 해서에서부터 쓰이게 되는데, 이 자는 주로 이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를 지칭했으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 영자, 이 어린아이 영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를 쓰죠. 이 아이아자, 이 자를 쓰게 됩니다. 볼견자는 이 눈목자와 이 어진 사람인이 결합한 것이므로 이 사람이 이 눈을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견자는 이 능동적인 이 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또는 이 화제가 피사체인 경우에는 이 현으로 읽힙니다. 즉, 이 현을 읽힐 때는 이 보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경우, 즉 배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보이는 현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현재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나타날 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털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앞서 171화 서기중용에서 이 몇기자를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털기는 나무목과 이 몇기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목은 이 나무의 땅속 이런 뿌리, 지상 가지 등을 그려낸 상형 문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나무는 대지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그런 성질 때문에 오행에서 이 목이라고 하면은 이 솟아나는 기운을 뜻합니다. 이 목이 가진 의미는 나무, 목재 또는 나무로 만든 이 목기나 이 상자 등을 의미합니다. 몇기는 이 사실은 이 배틀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문에서부터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배틀의 기본형은 이 여러 날실들을 이렇게 병렬로 당겨 팽팽하게 해놓고 시시를 감은 이 북을 이 날실 사이를 이 엇갈리게 찔러서 이 직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겉문 자형을 보면은 이 늘어뜨린 실을 의미하는 이 실사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찌르는 북을 의미하는 이 창과자, 그리고 이 배틀을 다루는 이 직공을 뜻하는 이 사람인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원시적인 배틀의 구조고요. 이거는 좀 더 발달된 약간은 뭔가 기계적인 요소가 더해진 배틀이 되겠습니다. 몇기는 이 배틀을 그린 자형으로서 이 원래는 기기란 그런 뜻이었지만은 직주한 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몇, 얼마, 어느 정도 등의 뜻이 생겨났으며, 오늘날에는 이 기기의 의미보다는 양을 헤아리는 자형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몇기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몇기는 이 북을 바삐 움직인다 해서 자주, 종종이라는 뜻도 있고, 결국은 이 천 피력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원하다, 바라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이 이자가 배틀, 기기, 장치를 뜻했지만은 양을 헤아리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이 재료인 이 나무목을 변에 추가하여 배틀기를 따로 이렇게 만든 것이 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기의 오늘날의 의미는 이 배틀, 장치, 기계, 기교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양소경기, 이 소관과 소수는 물러날 때를 보았다 는 사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강은 이 전한 후기의 유학자며 관료죠. 그리고 자는 이 중옹이 되겠습니다. 선제가 이 유석을 황태자로 책봉했을 때 태자 소부가 되었고요. 그때 태자 태부는 병길이었는데 병길이 다시 이 의사대부로 승진한 후에는 소강이 태자 태부를 맡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태자 태부를 지내고 나서 황태자가 12살이 되어서 논어와 효경에 통달하자 소강은 소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문 지족 불욕 지지 불태. 내가 듣기에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공수신태 천지도야.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하였다. 금, 사관지, 이천석, 환승, 명립. 지금 관직이 이천석에 이르고 벼철 아치로서 명성을 떨쳤다. 여차 불고 구유 후회. 이 같음에도 물러나지 않으니 후회를 남길까 두렵구나. 기업, 부자, 상수, 출소. 어찌 부자가 서로 따라 웃으며 떠나는 게 어떠하냐. 귀노, 고향, 이수, 명종, 불력선호.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명을 마치는 게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여기서 이천석은 이 전한 때 봉급 수준에 따라서 나는 벼슬 등급의 하나입니다. 이천석은 대단히 높은 지위가 됩니다. 소수는 이 소강의 말을 따랐고 이 둘은 함께 병가를 내어서 3개월 후 낙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소경기란 이 말은 바로 이 일화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